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동영 의원 사실 유명하긴 하죠. 김준일 선배 어떤 분입니까? 한창 잘 나갈 때 별명이 전북의 황태자였죠. 황태자요? 그래서 뭐 이제 기본적으로 1953년 전북 순창에서 태어나서 전주에서 초중고를 나왔고 전주 지역에서만 5선을 했습니다. 그 뭐 나중에 이야기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서울이나 이런 지역에 도전한 게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전주로 다시 돌아가서 무소속으로 계속 당선되고 해서 5선을 했고, 근데 이게 아까 뭐 안기복 의원 이야기했지만 이제 안기복 의원이 전북 고창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정 의원이 전북 순창,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이제 조현 외교부 장관 내정자가 전북 김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교롭게도 이게 어떻게 보면 외교안보 라인에 그렇네. 전북 출신이 이게 꽤 배치가 됐고, 그 과거 이제 문재인 정권부터 보면 이제 전북 홀대로운 이야기가 계속 많았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이제 국민의당 이제 창당하는 데도 약간 영향을 미치기도 했고, 그런데 이번 인사를 보면 그런 부분들은 좀 잠잠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정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전주 쪽에서 계속 고등학교를 나왔고 서울대 국사학과에 재수로 입학을 했고, 학창 시절에 이제 반독재 투쟁 벌이다가 강제 징집돼서 뭐 육군 병장으로 전역하고 78년에 이제 MBC에 입사를 해가지고 17년간 뭐 정치부 기자도 했고 뭐 로스앤젤레스 특파원도 했고, 이제 특히 이제 1994년부터 96년까지인가요? 그 MBC 뉴스 데스크 이 주말 앵커로 활동했는데, 그때 이제 뭐 외모도 뭐 수려하고 목소리도 뭐 또박또박하고 가끔 소신 있는 멘트 하면서 이제 명품 앵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도 그 당시 이제 기억나는 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으로 격동이 심했던 한 해였습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지금도 저도 되게 그게 기억이 나요. 아니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뭐 방송국에 나오는 뉴스 앵커 생각하면은 딱 두 분 떠오릅니다. 정동영, 엄기영. 두 분 다 이제 정치를 시도하셨고, 한 분은 정치로 성공했고, 한 분은 이제 그 패배를 맛보셨는데, 여간 정동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 정치 커리어가 그러면 누구 때문에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죠? 일단 뭐 김대중 당시 총재 권유로 새정치국민회에 입당을 했고, 이제 덕진 이제 본인이 지금도 네. 지역구죠. 거기서 15대 국회의원 선거 때 이제 전국 최다 득표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쭉 승승장구했고요. 16대 국회의원 때 이제 재선되고 했는데, 그때 사실 저는 이제 한나라당 기자로 이제 국회 출입 기자로서 시작을 했는데, 당시 여당이 이제 이제 새천년 민주당이 시끌시끌했어요. 시끌시끌해서 참 좀 힘들겠다 그랬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이제 DJ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주변 아들 문제, 맞아요. 그다음에 네. 측근 문제, 그 동교동계 문제 이런 것들 좀 나라가 나라라기보다 이제 당이 시끌시끌했어요. 그렇겠죠? 그리고 네. 아무래도 좀 대선 전망도 사실 좀 어두웠고, 그래서 그때 천정배 신기남 의원하고 해서 천신정이라는 그 트리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풍 운동을 이끌었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김대중 대통령하고 식사를 한 뭐 만찬 자리인가 그런 자리에서 정동영 그러니까 정동영 그 지금 후보자가 네. 권노갑 당시 이제 의원 이선 후퇴를 요구했는데, 이게 이제 몇 언론에 크게 보도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이게 의도된 거 아니냐, 일부러 흘렸냐, 뭐 이런 얘기가 사실 그때 좀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때 이제 개혁 아이콘 이런 식으로 됐고요. 또 이제 16대 대통령 선거 때 노무현 대통령이 하실 때 노무현 대통령이 그 이인재 전 의원을 꺾지 않습니까? 그때 네. 노풍을 일으켰는데, 사실 그때 정동영 의원이 그래서 다들 그만두잖아요. 중간에 뭐 하나씩 나가 떨어지는데, 정동영 당시 후보가 끝까지 남았죠. 끝까지 네. 남아서 이제 노무현 지킴이를 해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열린우리당으로 분당되는 과정에서, 새천년 민주당이 열린우리당 분당되는 과정에서 이제 그걸 주도를 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열린우리당의 그 주역이 됩니다. 그래서 2004년 총선 때 이제 몽골 기병론이라는 걸 앞세워가지고 총선을 막 이제 주도를 하고요. 그때 그래서 이제 노무현 정부의 황태자로 불렸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유력주자 1위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해찬 총리가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돌아가신 김근태 전 의원도 계셨고, 그래서 우리 두 사람 다 누가 나가든지 대선은 이긴다. 사실 그때 그런 분위기 정도로, 그 정도로 잘 나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정동영 후보가 이제 삐걱하기 시작한 게, 저 지금도 기억나는데 2004년 그때 2004년 그 선거운동 와중에 맞아요. 총선 모 언론사의 그 인터넷 언론 쪽에서 그 노인 폄하 발언이 튀어나와요. 근데 그게 기자들하고 인터뷰한 게 아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기 대학생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한 걸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앞에 놓고 니들이 앞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 청년 앞에서 청년 앞에서 미래를 강조하기 위해서 미래를 한 강조하기 위해서 말이었는데,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른들은 좀 쉬셔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건데, 그냥 기자들을 상대로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좀 진위가 왜곡되고 커지면서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마침 그때 그 보도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거의 말진 개념으로 이제 정동영 의장의 열린우리당 네. 의장의 그 지방 일정을 유세를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딱 터지니까 막 이분이 정치 감각이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지역에 노인정 가서 큰절하고 잘못했습니다. 그게 그랬구나.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수습이 될 줄 알았는데 수습이 계속 안 되니까 언론이 그래서 키웠죠 그때. 네, 그래서 몇몇 언론이 이제 계속 키우고 음. 하니까 결국은 이분이 이제 그 당시에 그 비례대표는 사퇴를 했죠. 사퇴를 하고 그냥 당 의장으로만 남아서 선거 승리를 이끌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통일부 장관으로 입각을 합니다. 당시에 본인의 라이벌이었던 김근태 전 의장하고. 그래서 두 분이 이제 통일부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대권 수업을 하는데 사실 그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마음은 노심은 이제 정 전 장관에게 있었다 이런 게 거의 정설이고요. 그다음에 열린우리당 출입할 때 열린우리당이 되게 어려웠어요. 선거 계속 치고 노무현 대통령 그 대연정 말씀하시고 당시에는 사실 저도 이해를 못했고 지지층도 지금은 이제 그게 이해가 되죠.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 지지율도 떨어지고 막 당시에 지방선거 지고 뭐 선거란 선거는 다 졌어요. 그리고 이제 열린우리당이 위기에 처하니까 당에서 사실은 대주주가 정동영 의원이기 때문에 정동영 장관이 나와야 된다 해서 사실은 끌어냈습니다. 사실 통일부 장관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와서 하면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하고 약간 본인이 이제 차별화도 하고 이제 그게 또 보도가 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친노 그 뒤에는 친문 이제 이 세력들하고는 좀 척을 지게 되죠. 저도 말씀 듣다 보니까 정동영 후보자고의 그 인연이랄까 이런 게 생각이 나는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제가 2002년도 대선 경선을 해가지고 서울 그 지역에서 경선을 할 때 마지막에 노무현 후보와 정동영 후보가 맞붙었을 때 제가 경선장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때 이제 정당을 지지해서 간 게 아니고 정말로 한번 보고 싶어서 갔는데 그때 완전히 노풍이 대단했어요.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정동영을 지지하는 사람은 거기 소수였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연설을 듣고 용감하게 정동영을 연호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보면 이제 약간 뭐 이야기했지만 이 막판까지 남았잖아요. 네. 사실 그 전 지역 경선 돌 때까지만 해도 이제 정 의원이 한 10%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가장 큰 노무현 후보의 라이벌인 이인재 의원이 이제 드롭을 하니까 막판이 아마 부산, 서울 뭐 이 정도 남았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때 이제 높은 밀던 분들이 약간 정 의원 쪽한테도 표를 좀 나눠줘가지고 막판에 아마 최종 득표율이 노 후보가 한 60몇 % 나왔고 정 후보가 한 20몇 % 정도 나왔어요. 그래도 좀 나왔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 나오니까 이제 이 정 의원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노무현 후보가 정몽준하고 이제 단일을 했잖아요. 근데 지난번 김인석 편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이제 정몽준 후보가 그 대선 마지막 전날 밤에 이제 이 단일화 약속 파기하잖아요. 판을 깨죠. 네. 단일화 약속 파기하는 게 그게 이제 촉발시킨 게 그 노 후보가 마지막 서울 유세에서 그 이야기를 해요. 그 정몽준만 있는 게 아니다. 민주당에는 정동영도 있고 추미애도 있다. 이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정 후보 측근들이 빡쳐가지고 이제 뭐 저기 집안에 이제 틀어박혀가지고 있었던 이야기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계기로 어떻게 보면 김민석 총리 지금 이제 후보자는 18년 야인 생활 이걸로 시작된 거고 정 의원은 그때부터 이제 노무현 정권의 황태자가 되는 거죠. 그 노무현 정부의 황태자였고 통일부 장관으로 역할을 했는데 그분이 20년 만에 다시 이제 통일부로 돌아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두운 남북 관계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런 기대를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남북 관계에 큰 기대를 가지기는 좀 되게 난망한 상황이에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와서 그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지시한 건 대단히 잘한 거고요. 그러니까 북한도 당장 이제 대남 방송 중단했잖아요. 그리고 뭐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긴장 완화입니다. 긴장 완화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남북 간의 한 라인도 끊겨 있고 그랬기 때문에 어디서 뭐 하나 탁 불거지면 그게 정치전으로 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뉴스 봐서 알았지만 윤석열 일당이 그걸 노리고 했던 거고 저는 그 뉴스를 보고 거의 기함을 했는데 이런 미친놈들이 있나 쌍욕이 나오더라고요. 야 이게 국민들 목숨을 담보로 어쨌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긴장 완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동영 후보자가 통일부를 해봤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한지 본인도 알아요. 그래서 그걸 얘기를 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대북전단 살포하지 말아라. 맞아요. 이거 지켜줘야 되는 거죠. 이거 단속을 세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남북 통신선 복원이 이게 시급한데 이건 정 후보자가 실제로 본인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군통신성도 있고 각종 그 라인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다 끊긴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있는 작업들을 일단 우선 할 거예요. 이게 제 감입니다만 그리고 뭐 북한도 그건 환영할 거고
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나친 낙관이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 게 사실 남북 문제의 가장 큰 지금 걸림돌이 뭐였냐면 김대중 정부 햇볕 정책하고 북한이 이제 호응을 하면서 잘 가다가 그때 2차 북핵 위기라는 게 터지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북핵이 기저에 항상 깔려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북한 핵은 없어져야 될 것이라는 이 대전제가 변하지 않아요. 근데 북한은 이미 자신들이 핵 보유국이라고 갖고 얘기를 있죠. 하고 네. 있죠. 실제로 핵 보유국이고요. 그래서 그러려면은 이제 북한 협상을 하려면 우리가 핵 보유국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시작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핵을 없앤다기보다 핵 동결, 핵 감축 요 정도 전제를 깔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일단 대북 제재를 풀고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나라가 굴러갈 수 있게 해달라. 네. 사실 이거를 하려고 그때 이제 예전에도 했던 거고 그런데 그러면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잘 되면 나중에 핵을 없애는지는 좀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북한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야 북한 핵을 인정하고 협상을 시작해 이거는 이제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태도 변화를 어느 정도 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문재인 정부 때 봤잖아요. 이게 아무리 우리가 선의를 가지고 해도 북한은 여기까지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없으면 우리는 죽는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동영 장관이 이제 어떤 그런 그 본인이 너무 잘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죽기 살기로 매달려야 되는데 그 답이 뭔지는 정동영 장관도 아마 아직은 모를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본인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노하우 그런 걸 가지고 북한을 끊임없이 설득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요. 다만 이제 이런 거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의 어떤 낙관은 금물이다. 다만 이제 우리가 그동안 있었던 어떤 일촉즉발의 상황에 대한 우려 이런 거는 이제 그러니까요. 잦아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입장에서도 일단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정원장 이러면 이게 전부 다 그렇죠. 네. 노무현 정부 시절에 NSC 상임위원장, 사무처장이에요. 이 사람들 다 평화론자고 자주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그 자리에 세웠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윤석열하고 달라. 우리는 니들하고 대화하고 싶어. 이 메시지는 분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북한도 분명히 자제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스텝 밟아 나가기에는 지금 상황이 되게 엄중합니다. 네. 후보자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저도 정동영 후보자한테 가까운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통일부 장관 시즌2를 시작을 하면서 일단은 부처 이름부터 바꾼다고 하고 그게 이제 우리 흔히들 자주파하면 이상주의자라고 생각하는데 정동영 후보자는 북한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상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일이라는 과업은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뭐 일부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은 한반도 평화부로 이름을 바꾸겠다 이런 소신을 주변에 밝혔다고 하는 것이 그 얘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낮은 수준의 그런 목표 달성부터 해나가겠다 자기 재임 중에는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